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 보이시나요? 날씨 너무 좋죠. 가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상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용산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바로 여기 용산 미군기지가 우리에게 반환이 되고 여러분들께 공개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이 서울시 민간축제 다 같이 놀자 용산공원 한바퀴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가 작년 8월에 개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저의 탐방도 또 도와줄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용산김씨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네요.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용산김씨라고 소개드렸는데요. 네. 맞으신가요? 네, 제가 용산김씨 맞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홍렬 주무관입니다. 조금 전에 용산김씨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닉네임을 제 스스로 이제 용산김씨라고 붙였고요. 네, 흔히 뭐 김희김씨, 뭐 경주김씨 이렇게 많이 아시겠지만 제 스스로 용산공원을 대대손손 열심히 잘 만들어라는 의미에서 제가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오늘 용산공원 그 부분 개방 단지 앞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용산 김씨 우리나라에 딱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투어를 또 함께 해주실 분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그분 만나보러 저희가 찾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가시죠. 네. 네, 제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동안에도 사실 몇 가지 여쭤봤는데 오늘 우리 용산 김씨 선생님과 역시 이름답게 같이 이곳을 돌아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여기가 장교 숙소였다고 하셨는데 막상 와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벌써 다 이전하신 건가요? 네, 여기 살았던 미군들은 다 이제 집으로 갔고요. 지금은 용산공원 부분 개방 단지라고 하지만 미군들이 여기 주둔하고 있었을 때는 미군 장교들, 가족들이 살았던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6개 동이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아무도 쓰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공원을 상상하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 오픈이 돼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사람들이 좀 휴식도 하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여기 와보니까 이제 앞으로 용산공원의 미래가 상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용산공원이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 그리고 우리의 용산 구민들의 품으로 진짜 돌아온다는 그런 실감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와 함께 이곳을 돌아볼 분을 한 분 더 만나러 가기로 했잖아요. 네. 저기 마당 저 나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찾아낸 분이 누구냐 하면 이 용산 곳곳에 남겨진 역사와 문화를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바로 도연남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이 용산공원에 개방된 곳에 와서 만나니까 또 느낌이 색다른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주민이고요. 용산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용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이며 해설을 하고 있는 도현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곳이 지금은 잘 들을 수 없는 둔지산 자락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곳은 둔지미 마을이라고 불렸거든요. 이 둔지미 마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둔지미 마을이라는 지명이 있었군요. 네. 만나자마자 이렇게 또 하나 배우다니 네, 오늘 프로그램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인 줄 아셨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그 한 분 더 만나러 지금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은 바로 임정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산으로 시집 와서 지금 용산댁으로 산 지 23년 차 임정화라고 합니다. 사실 거의 매일 저는 미국 담벼락을 맨날 보고 지나갔었는데요.
아, 저 담벼락 안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 들어와 보니 정말 딴 세상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네, 저도 후암동에 20년 넘게 살아서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이 용산에서 일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용산 김씨 김홍열 주무관님과 그리고 용산의 역사를 재밌게 풀어주시는 도연남 선생님, 그리고 용산살이 어느덧 25년 차이신 임정화 선생님과 함께 오늘 토크를 준비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토크쇼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열린마당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어벤져스 분들이 이렇게 드디어 다 모였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이 용산공원, 이 미군기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이 장교 숙소에는 뭐 미군을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미군기지가 다 이전을 한 상태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용산 미군기지는 지금 현재 계속 평택으로 이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7년, 18년 이렇게 차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마지막으로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모든 미군기지 내에는 미군들은 다 이전을 완료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반환 절차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점차 이렇게 개방되는 부지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암동에 한 20년 넘게 지금 살았는데 사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부터 이 미군기지가 반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되진 않더라고요. 선생님도 오셨을 때부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저도 시집 오고 얼마 안 돼서 한미 정상 간에 해서 반환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 뒤로는 또 강감무소식에서 계속 담벼락이 그대로 서서 언제 반환되나 그랬는데 최근에 진짜 여기 있는 미군들이 평택으로 가더라고요. 아, 드디어 이제 완전 반환이 눈앞에 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런데 제가 남산에서 보면 여기 미군 기지가 엄청 넓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여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용산 미군기지는 흔히 이제 뉴스에서는 축구장을 많이 빗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좀 빗대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가장 그 유명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축구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이 한 50개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적이고요. 개수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더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여의도라는 어떤 큰 공간 하나가 통째로 들어서 미군기지에 뚝 넣으면 담장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엄청난 하나의 미니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여의도 가면 버스 타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걸어서 쭉 돌 수도 없는 넓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렇게 크다니 정말 그냥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렇게 넓은 땅을 지금까지 우리가 아니라 여기가 용산구잖아요. 우리 용산구민이 아니라 이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도대체 이 경위와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미군기지의 역사는 단순하게 주한 미군과 그다음에 이 서울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1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하면서 용산은 일본 병령이 만들어졌었고 1945년 일본군은 다 이제 빠져나가고 잠시 우리의 이제 미군정 시기라고 하는 시기에 미군이 잠시 있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좀 비어있는 또 시기였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53년도부터 미군에게 전체 부지를 다 사용하도록 넘겨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들어가 보지 못하는 치외 복권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제가 용산 김씨 설명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요. 용산 기지가 있으면서 이 주변에 살고 있던 많은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특히 다문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고 있는 이태원, 또 삼각지의 화랑거리, 그리고 이천동의 재편타운, 보광동의 부군당들, 부대찌개 거리 이런 것들 또한 미군기지 또는 이제 일본군 군영부터 시작된 군기지로 인한 많은 삶에 영향을 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 남영동에 가면 뭐 부대찌개, 스테이크 막 이런 간판들 많이 봤었는데 그 부대가 역시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대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저희 딸이랑 그 부대찌개 자주 먹으러 갔었거든요. 가면은 뭐 부대찌개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크. 근데 그 스테이크도 그냥 스테이크가 아니라 뭐 소세지나 이런 거 모듬 스테이크. 네, 그래서
그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부대찌개라든지 스테이크도 그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50년 전통 막 이렇게 났어요. 그런 가게들이 많은 거는 바로 그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50년 전통이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네, 부대 영향을 받아서부터 시작을 했던 모양이네요.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는 이 노래. 혹시 이 노래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요.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배우 선생님의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이 용산하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소가 삼각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삼각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삼각지 그냥 지명이 삼각지구나 했으니까 당연히 세 갈래 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 가보면 사거리거든요. 그래서 왜 삼각지라고 했을까 생각했는데 거기 이제 버스를 타려고 가다 보니까 공원에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 안내판에 보니까 옛날 뭐 철길이 생기면서 뭐 세 갈래 길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로터리를 만들었다. 그 안내판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배우 선생님 노래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 선생님이 그 돌아가는 삼각지가 여기를 말하는 거였구나.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저는 하나 또 궁금했던 게 그 앞에 유난히 그 표구라고 하나요? 이 액자 만들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혹시 그게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삼각지역 3번 출구를 나오게 되면요, 화방이나 뭐 미술 재료상들을 파는 그 가게들이 한 30여 호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지 화랑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삼각지 화랑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미군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던 많은 화가들이 모여들면서 조성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화가들이 다시 또 해외 유명한 명화들을 이제 모작하는 그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일본이나 유럽에 많이 수출하는 수출 여건으로서 일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곳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그 주도권이 많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 삼각지 거리라는 명맥만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들을수록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네요. 혹시 이 중에서 다른 부분들, 미군 부대 다른 부분이나 다른 지역들 돌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 여기 미군 기지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다녀오신 분? 떨어졌어요. 가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는 타지 못했지만 이 중에 용산기지에 들어갔다 오신 분이 한 분이 딱 계시는 걸로 아는데 손을 안 드시네요. 누구실까요? 네, 저 용산 김치입니다. 역시 용산 김씨십니다. 여기 지금 게스트 분들께서 떨어졌다라는 부분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민분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게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그래도 뭐 코로나 상황도 괜찮아지고 하면 다시 아마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 못 가보셨다고 하니 그 미군 기지 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대표적 장소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미군 기지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그 공간은 일본 군이 옛날에 관저로 써던 그런 큰 장소가 지금 이제 미군 기지의 병원으로 남겨져 있던 것들을 먼저 보여드렸고, 또 버스를 타고 장소를 이동하면 서대문 형무소가 거의 한 장소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은 일본군 위수감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수감옥을 둘러보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둔지산이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둔지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용산의 일대를 둘러보는 그런 명소도 한번 둘러본 다음에 사실 버스를 타고 쭉쭉쭉쭉쭉 가면 그 용산 미군 기지의 가장 핵심이었던 미 8군 사령부와 그 앞에 연병장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단순하게 미군 기지의 핵심이 아니라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 청년들이 다 징병이 되어 와서 훈련받았던 장소이기도 해서 되게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붉은색 벽돌, 여기에 있는 장교 숙소 같이 붉은색 벽돌로 만들어진 병참 기지의 핵심이었던 그 창고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나올 수 있는 그 기회였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내년에 미군 기지가 완전히 또 이전하게 되면 더더욱 이런 개방단지를 많이 열어서 이렇게 아쉽게 떨어지셨던 분들이 신나게 이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용산공원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 가장 어울릴지 이 앞에 놓인 색종이에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보라색을 고르신 선생님, 임 선생님의 말씀이 좀 궁금한데요. 왜 보라색을 고르셨어요? 네, 사실 이 보라색은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 합쳐져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조화롭게 멋있는 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공원도 아마 여러 가지 만들고 싶은 공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아주 희망적인 그런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보라색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깊은 의미가 있는 색이었어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녹색은 조금 뻔할 것 같으니까 노란색부터 들어볼까요? 도연남 선생님, 왜 노란색을 고르셨을까요? 저는 노란색을 했는데요. 방금 임정화 선생님께서 보라색을 골라주셨는데 보라색이 가장 대비되는 색깔이고 그 위에 얹혀지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보일 색깔 같아요. 용산공원에서 가장 보석처럼 빛날 것이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용산공원을 미래에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니까는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용산공원을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란색을 골라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금빛의 노란색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용산김치 선생님 마지막으로 녹색이 앞뒤로 녹색인가 봐요. 네,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제 초록색 계열인데요. 지금 용산공원이라서 초록색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릇으로 지금 우리 합의를 본 게 공원이라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공원 계획이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주택 활용지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면 참 이 도시에서 이 초록색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 김씨로서 초록색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초록색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용산구 전체로 조금 눈길을 돌려볼까 해요. 용산이 지금 핫플레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역사적으로 이곳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하는 핫플레이스다. 이런 곳이 있으시다면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그림으로 한번 또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제가 그림을 보고 맞춰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임 선생님, 도 선생님은 좀 뭔진 알겠어요. 네. 근데 용산 김씨 선생님은 도대체 뭘 그리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가운데 이게 뱀이 슬슬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다 같이 이제 시민들과 함께 용산공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 용산역 앞에 와보시면 최근에 와보신 분이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용산역 앞에 탁 트인 어떤 경관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이제 용산 가는 길이라고 이제 초록의 녹색 띠를 만들려고 지금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산역 앞에 흔히 용산을 천지개벽의 용산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 천지개벽의 용산을 너무 어떤 현대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다 함께 만들어가는 용산공원으로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산역 앞을 핫플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용산역 앞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활용도 되고 꼭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다음으로 난해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남 선생님. 네, 용산에 참 많은 교회가 있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소는
그 가을과 좀 관련이 있어요. 가을에 가시면 참 좋을 장소이기도 한데요. 해방촌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입니다. 이곳은 사실 저만 알고 싶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낌없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에 해병대가 용산에 자리 잡으면서 해병대 역사와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이거든요. 이곳을 방문해 보시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결코 누추하지도 않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또 아니 사계절 모두 여러분이 방문해 보시면은 사색의 공간으로 아낌없이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연남 선생님께서 지금 아껴두신 장소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해방촌 투어 돌 때 꼭 가는 코스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역사협동조합과 함께 도연남 선생님과 함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신, 여전히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림은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딘가요, 선생님? 용산은 사실 핫플레이스가 요새 많거든요. 뭐 해방촌도 있고 요새 그 BTS가 공연을 많이 했던 국립중앙박물관도 요새 핫플레이스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좀 더 작은 그런 공간인데 아주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전망이냐면 바로 용산공원 내부를 쫙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전망만 좋은 게 아니고 또 가면은 부군당이라고 옛날 그런 마을 제사를 지냈던 그런 옛날 건물도 있고, 그리고 거기 옆에 또 유관순 열사의 또 추모비도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많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입니다. 이태원에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껴두었던 저만의 장소인데 오늘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으로 놀러 오세요. 네, 오늘 아주 아껴둔 장소를 이렇게 아낌없이 공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해주신 용산역 앞, 그리고 해방촌의 해병대 초대교회, 그리고 이태원 부분당까지 오늘 방송 보신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거 보시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이런 좋은 공간, 이렇게 큰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공원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시민으로서 각자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면 좋을지도 한 번씩 말씀을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용산 공원화를 진행하면서 요즘에 많은 뉴스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는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시도들도 있고, 그런데요,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공간에 남겨줄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를 새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없앤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좀 지킬 건 지키고 또 발전시킨 건 발전시키는 그런 게 우리 용산공원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이기도 하면서도 이 공원에 또 많은 작업들을 해내실 수 있는 우리 용산 김씨 선생님은 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국토부 관계자분들과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시민분들, 더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 용산 구민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면 하나같이 이제 용산공원이 언제 만들어지냐라는 바람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우리의 숙제는 그렇게 합의가 된 용산공원을 단순하게 서울시의 녹지공간 하나 만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고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미래 세대와 나눌 수 있는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홍보도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치들을 잘 녹여내서 아까 이제 보라색, 노란색, 제가 또 선정했던 초록색이 다양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는 공원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걸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와서 다 같이 돌자 용산공원 한 바퀴 이거 하니까 사실 너무 좋은데 비대면으로 해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될 수 있을지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민간축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기획했던 프로그램인데 아쉽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게 계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시민축제처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용산공원은 아주 많은 컨텐츠가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관심이 가지는 그런 용산공원으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임 선생님? 네, 사실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네, 한국 속에 지금 미국에 지금 와 있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예, 제가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용산공원 예,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풍경을 보는 것도 참 좋지만 또 우리에게는 정말 담장 뒤로 감춰져 있던 공간이라서 이렇게 개방된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프로그램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성될 용산공원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랄까?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용산의 미군기지 옆에 살았잖아요. 근데 2015년도에 사실 그 탄저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공원이 된다고 할 때 요새 또 뭐 지하수 오염이니 뭐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보니까 아, 이 공원으로 만들 때 이게 좀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거를 숨기면 오히려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정보가 투명하게 좀 공개되고 그리고 좀 생태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종 비슷한 뉴스를 이제 접할 때 걱정도 많이 되고 여기 오면 정말 이 풀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뛰어놀 텐데 건강한 공원으로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연남 선생님은 혹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네, 용산공원이 만들어지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용산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용산공원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국가공원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원이니만큼 국민 모두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를 꼭 기대합니다. 네, 저에게도 마지막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용산의 뼈를 묵는다는 각오로 지금 용산공원 조성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항상 업무를 맡을 때 생각하고 있는 주안점은 그 공원이라는 가치가 녹지로서의 가치 이상으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기도 하고 용산 주민분들이나 서울 시민분들에게 정말 숨통을 틔워주는 그 공간, 녹색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 시민의식을 또 높여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것 차원에서 건물 활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하려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해나가는 게 앞으로 숙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용산공원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또 함께 이야기할 때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앞서 그 프로그램들 많이 해주시면 시민분들이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부분 개방 단지가 여기 장교 숙소 5단지 말고 장교 숙소 5단지 내에는 소프트볼장이라고 여기 또 야구장이 자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도 추가적으로 개방이 될 것이고 국립중앙박물관 뒤쪽에 넓은 스포츠필드, 미군 가족들이 썼던 야구장이라는 축구장이 더 이제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차차 넓혀져 가는 용산공원 속에서 국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 주시면 아마 반환의 문제도 공원 조성의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도 장소가 굉장히 넓고 너무 좋은데 또 추가로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소프트볼장에서는 경치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남산이 맞아요. 이렇게 남산이 딱 다 보여서 보여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시는 공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시민분들하고 모여서 이 장소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우리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민간 축제를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멋진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게스트분들도 조금 목소리도 풀리고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네요. 남은 얘기들은 우리 코로나 빨리 지나가고 함께 만나서 나누는 걸로 아껴두고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좀 맞춰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이한솔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만나요.